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메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크게 유튜브 댓글이랑 메일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해 주셨던 것들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먼저 유튜브 댓글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실 수 있으니까 개인 메일로 왔던 내용 먼저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타트업 신입 지원하는데 희망연봉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게 답변이 굉장히 회사 입장이나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약간 이 사람 인성 문제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공채로 뽑는 회사들과 다르게 상시 채용을 많이 하죠. 상시 채용이라는 게 그때그때 지원자를 받아보고 우리 회사와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 면접 일정 조절도 꽤 자유로운 편이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픽스된 날짜에 못 가면 끝이죠. 이렇게 면접도 조절 가능하고 뭐 코트 일정도 조절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입사를 하고 채용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 입사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채용에서의 유연함이 있는데 이 유연함을 이용해서 좋은 조건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타트업에 막 지원을 하게 되면 희망 연봉을 얼마를 적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이 안 왔는데 저는 받고 싶은 연봉이 3,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걸 주위 들어보니까 그렇게 받는 데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스타트업이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뭐 완전 좋은 스타트업은 당연히 예외겠죠. 그래서 연봉을 얼마를 적어야 할까 하다가 일단은 다 3,400만 원을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회사를 막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하면 이제 합격을 하면 오퍼라는 걸 주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오퍼를 받고 이제 내가 입사 날짜를 정하는데 이거를 뭐 바로 입사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퍼가 마음에 안 들면 뭐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뭐 좀 더 생각하는 것도 저희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좀 오퍼를 받고 얼마가 나왔던지 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채용 진행 중인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오퍼를 받으세요. 그러면 다음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오퍼로 다음 회사에서 2,8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저 3천 오퍼 받은 데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3천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면접을 보고 오퍼를 받으면서 내가 3천을 받았는데 이번 오퍼에서 또 다른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뭐 다음 회사의 연봉은 당연히 이전에 오퍼를 받은 회사보다 높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봉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희망 연봉을 정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전공자 출신 프론트엔드 도전하는데 국비 교육을 받을까 고민 중인데 국비 교육이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보단 자바 기반의 백엔드 커리큘럼이 대부분인데 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전 듣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바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굳이 배우는데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개발하지도 않을 거고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의 핵심적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랑 굉장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바나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필요 없다는 거지 백엔드 지식은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중요합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공부하고 구현도 어느 정도 해봐야 현업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엔드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프론트엔드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를 개발할 수 있는 노드.js 기반의 익스프레스나 코어를 공부를 하셔서 뭐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위한 API 서버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뭐 성능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발만 하고
이걸 서버에 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정도를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직을 희망하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개인 프로젝트와 클론 코딩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프로젝트와 클론 코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했는데 클론 코딩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나요? 하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면접에 가서 면접관이 클론 코딩한 프로젝트를 볼 텐데 다른 거 그냥 코드 갖다 써서 뺏겼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이해하고 작성한 코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이 코드를 이 지원자가 이해를 했구나라고 믿기보다는 당연히 뺏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클론 코딩은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클론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면접관 분께서 이분은 이 클론 코딩한 거를 코드를 이해를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면접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개인 프로젝트와 클론 코딩을 말씀하셨는데 팀 프로젝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 프로젝트만으로는 취업이 힘듭니다. 왜냐면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뭐 개발 잘하는 사람도 좋지만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개발 잘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중요하거든요. 협업을 한 적이 없으면 이걸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렇게 구성하면 안 되고 팀 프로젝트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팀 프로젝트도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냥 뭐 2명, 3명이서 모여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팀 프로젝트 하나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팀 프로젝트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팀원은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3명 이상이어야 되는 이유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2명을 둬서 프론트 개발을 같이 협업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 때문이고요. 백엔드 개발자 1명을 둬서 백엔드 개발자와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 3명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거를 모두 다 깃허브에 기록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팀 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작업하는 거를 커밋 컨벤션을 잘 보고 잘 정해서 협업자들끼리 작성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 전략은 어떻게 할지 또 협업자들끼리 고민하고 제 코드를 합칠 때도 그냥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PR을 날려서 풀 리퀘스트죠.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날리면 다른 협업자들이 코드 리뷰도 하고 깃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코드 리뷰도 하고 하면 기록이 남거든요. 이런 PR 기록들도 많이 남기고 해야 취직에 도움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업하면서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술 선택하는 거를 또 깃허브에 위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키에다가 자세히 정리하고 또 개발하면서 여러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끝나면 배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면접관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게 제대로 워킹하는 서비스인지 확인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면접관이 그 서비스를 들어가서 다 눌러볼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볼 수 있게 리드미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 선택 이유나 개발하면서 만나게 됐던 어려움을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면접관분은 이 지원자가 개발을 잘 하는지는 막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보다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막 짜는지 혹은 고민을 많이 하고 기술 선택 하나하나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개발하면서 만나게 됐던 어려움은 공유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이런 지원자인지 보고 이제 가점을 주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된다면 면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프론트엔드 직군으로서 코딩 테스트의 수준이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코딩 테스트들은 프로그래머스 레벨 2에서 쉬운 문제 레벨 3 정도 잘 풀 수 있으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백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문제를 푸시면 100문제 풀고 그 알고리즘 중급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코딩 테스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코딩 테스트 치지 않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만든 포트폴리오랑 개발 능력을 어필하며 합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분은 리액트도 다룰 줄 아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딩 테스트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2,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실 것 같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코딩 입문 중인 비전공자입니다. 프론트엔드 쪽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먼저 어떤 강의를 수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강의인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웹 개발이 처음이시면 사실 생활 코딩보다 더 좋은 강의는 없습니다. 생활 코딩을 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너무 훌륭한 강의입니다. 다른 걸 이미 결제를 하셨더라도 생활 코딩으로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뭐 이미 결제를 하셨으면 뭐 그걸 수강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뭐 무료 강의보다 당연히 유료 강의로 공부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 어떤 강의보다 생활 코딩 강의가 좋습니다. 생활 코딩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럼 생활 코딩도 강의가 많은데 어디까지 보면 되냐라고 하시면 저는 거의 다 봤고요. 저는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이제 그 구글 로그인이 필요했는데 그걸 만들고 싶어서 생활 코딩에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 1부터 웹 6까지는 그 관련된 구글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이고잉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떤 강의를 들으려면 사전 지식이 어떤 강의가 필요하고 이거의 사전 지식은 어떤 강의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저는 MySQL 강의 듣고 뭐 익스프레스 듣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만들고 싶은 게 없나요? 저는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공부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알고리즘 문제가 기초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갭 서비스를 배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지식을 생활 코딩으로만 학습을 했습니다. 강의도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두 번, 세 번 보고 그 다음에 강의에 나오는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고 이걸 바꿔보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클론하고 했다고 했는데 이건 네이버 부스트 캠프에서 했던 커리큘럼 중에 일부여서 이런 걸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액트나 뷰 같은 웹 프레임워크도 공부를 해야 취업이 가능하겠죠. 그런 걸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리액트로 깃허브 이슈 페이지 클론하는 거, 그 다음에 가계부를 리액트로 만드는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력을 키웠는데 이건 제 깃허브 들어가 보시면 그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제 메일 주소를 영상 설명에 남겨둘 테니 질문하셔도 되고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